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하루 41만 대가 귀향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공사는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차량 정체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지난 10영업일간 시중에 공급한 자금이 지난해보다 7.7% 증가한 5조 3,22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양국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러시아 관세 당국과 현지 진출 우리 기업 간의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등 한시적 고용 근로협정 체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이들 업체의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올 2분기 실적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0.2% 코스피가 오르면서 1832를 기록했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다가 그래도 0.1% 오르면서 483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워 종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대로 개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하면서 이 시장에서 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시장을 주도했고요. 기관 쪽에서 매물을 내놓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랜만에 매물이 나왔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앞에서도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코스피 일단은 0.2%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 추석을 앞두고 연휴를 앞두고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2조 7,300억 정도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2,000억 이상 매수를 해줬고요. 그리고 또 선물 시장에서도 1,900계약 이상 매수를 해주면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매수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특히 현물 시장에서는 오늘까지 해서 7거래일 연속 매수세입니다. 물론 펀드 자금이 지금 11거래일 연속 유출되면서 계속 수급 대결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 최근 7거래일 동안 코스피 매수 대금이 외국인이 2조 7,50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충분히 펀드 환매 물량들을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시각을 확인하면서 연중 최고점을 재갱신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은 그동안 좀 소외되었었던 은행업종이나 또 금융업종, 서비스업종이나 그런 섬유의복업종 같은 그런 내수주들의 순환매가 좀 이뤄졌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고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부진했지만 외국인들의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급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프로그램 차익에서 한 1,240억 정도 매도세가 나왔는데 그동안 베이시스가 초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들어왔었던 차익 물량들이 지나치게 좀 많았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익 거래에서 지금 보시면은 8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오늘 한 1,200억 정도 매도가 나온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종가상에서 비차익 매수도 한 300억 정도 매수 전환이 일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일시적으로 조금 충격은 줄 수 있겠지만 결국 큰 수급 방향은 여전히 상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은행업종 이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황 한번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죠. 금융업종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 결국 이번 상승 1,800을 돌파하면서 소외되었었던 업종들이 결국 IT와 금융 그리고 일부 내수업종과 기계업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철강이나 조선업종 비해서 과거에 같이 움직였었던 기계업종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까지 해서 두산그룹주를 중심으로 한 기계업종이 상당히 큰 시세를 줬었고요. 그리고 오늘 금융업종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9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철강이나 또 금융업종, IT 업종을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 전환하고 있는 모습에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0포인트 돌파한 것들은 결국 기존 주도주였던 자동차나 조선 이런 업종 중심으로 돌파를 했지만 결국 1800 이상에서 버티기 위해서
일정 부분 소외되었었던 업종들에 대한 키 맞추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좀 눌려 있는 모습이었는데 업종 키 맞추기 특히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10월 첫 주에 아마 금리 인상이 유력하게 일단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일정 부분 선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석 이후에도 이런 IT 업종과 금융업종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적었었던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해외 증시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증시는 휴장을 합니다. 앞으로 3거래일 동안 휴장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저희가 또 살펴봤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계속해서 경제지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FOMC 회의도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중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 좀 첫 번째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보다 하루 늦게 그 휴장을 합니다. 22일부터 중국도 중추절로 휴장을 하는데 최근에 중국 상해 지수가 좀 눌렸었던 게 은행들의 자기 자본 비율을 조금 더 상향시키고 예금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루머들이 나왔었는데 중국이 과거 전통적으로 보면은 긴 휴장일 이전에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휴장하는 기간에 중국이 중추절 이전에 예금 금리를 인상하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FOMC 금리 결정 코멘트가 있습니다. 아마 금리는 일단 동결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추가적인 코멘트로 인해서 향후의 양적 완화 가능성이 좀 어떻게 추가적으로 작용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엔화 강세, 엔달러 환율의 이제 반등 여부가 FOMC 이후에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수출주랑도 같이 좀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FOMC 이후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 가능성과 엔화의 반등 여부에 조금 엔달러 환율의 반등 여부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약간은 뭐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난달에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와 기존 주택 매매가 상당히 쇼크 수준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석 연휴 동안 이제 21일 날에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그리고 23일 날 기존 주택 매매, 신규 주택 매매가 24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 주택 지표의 개선 여부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급격히 악화되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저 효과로 좀 올라올 수 있겠지만 투자 심리를 약간은 좀 둔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FOMC와 중국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 주택 지표의 개선 여부를 이번 한가위 기간 동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 쪽 상황을 더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이 휴장을 하는 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 소식도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되겠죠.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 거래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 앞으로 연휴 이후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점차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됩니까? 예, 일단 추석을 앞두고 뭐 거래대금이 전체적으로 좀 죽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추석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좀 주목해볼 만한 게 실적 시즌이 돌아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머징 마켓, 특히 남미 일부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머징 마켓의 신고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들인데요. 그런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중순 넘어서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를 확대하고 있는 업종이 기계 업종이나 IT 업종 그리고 금융 업종,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소외 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특히 IT 업종의 추가적인 수급이 개선되고 하반기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려감이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추가적인 레벨업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10월 초가 되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3분기 어닝 가이던스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IT주들 그동안 이제 실적 우려감 때문에 많이 눌렸었는데 실적 장세로 돌입하는 신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낙폭이 과대하고 특히 실적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기저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IT 업종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면서 여전히 지수는 좀 상방향으로 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기관 쪽에서 경계 매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투신권의 매도도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좀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예, 지금 현재 펀드 자금 한 10일 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나왔고, 지난주 5일 동안은 작년 4월 이후로 최대치로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데요. 과거랑은 조금 틀린 점이, 현재 투신권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자금이 펀드 환매가 되는 자금들이 랩이나 그 자문사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투신권에서 살 때랑, 랩에서 살 때 종목의 성격이 약간 좀 양극화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결국에는 자금 순환매는 같은 기관 내에서 좀 돌고 있기 때문에 현재 1850 전까지는 한 1880 정도까지는 실질적인 지수 저항대는 상당히 약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1900을 앞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매물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언론에서 이렇게 부각되는 만큼 기관의 그런 투신의 펀드 자금 환매에 대한 부분들 실질적인 저항세는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되는 요인들이 변동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더 시장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1800선을 돌파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 위에 올라오면서 점차 이 상향을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가 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1800에 이르기까지 좀 고생이 심했었거든요. 계속해서 올랐다 내려갔다 이런 장이 계속해서 반복됐는데 앞으로도 박스권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가요? 예, 일단은 현재 지금 지수 심리가 이번 주 추석을 앞두고 또 최근에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좀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이런 장세들이 유지가 되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이전에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보다 가볍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체감 심리는 여전히 지수는 신고가이지만 체감 심리는 여전히 과열 상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IT 업종이나 은행 업종들이 전혀 소외된 상황에서 1800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부 화학이나 조선 그리고 자동차 종목 중심으로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소외된 업종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향후에 또 반대로 보면은 과열되지 않은 심리 덕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추가적으로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거래대금이 최소한 한 6조 중반대가 이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이런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고 나서 이제 꾸준히 조금씩이지만 고점을 올려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1800 중후반까지 다음 주 이후에도 지속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다음 주에 일단 장이 시작이 되면 어떤 종목을 특별히 매수를 할지 미리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선침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최선호주를 어떤 업종으로 한정 지을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요. 일단은 기관은 단기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수급이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는 IT 업종과 또 내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기계 업종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먼저 시세를 주고 나서 눌렸었던 일부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 LG화학과 같은 그런 화학 업종에 대한 조금씩 저가 매수도 조금씩 관심권을 가지시고 결국 이제 다음 주 이후부터는 3분기 실적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실적을 중심으로 좀 시장을 보셨을 때 그동안 좀 실적에 대한 실망이 컸었던 결국 IT 업종 중심으로 좀 외국인들이 지수를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실적주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동안 낙폭이 좀 있었던 IT주, 기계주 쪽으로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오후부터 귀성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후 12시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수원에서 오산 사이 구간,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에서 팔곡에서 화성휴게소 구간 등에서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정체 구간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귀성길에 오르는 차량들이 가장 많이 몰려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차량 정체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늘 하루 41만 대가 귀향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 12시 출발 기준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3시간, 부산은 6시간 50분, 강릉이 3시간 30분, 광주까지는 4시간 5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가위 대목을 맞아 지난 열흘간 5조 원이 넘는 돈이 시중에 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지난 10영업일간 시중에 공급한 자금이 지난해보다 7.7% 증가한 5조 3,22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맞아 풀린 자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발행액에서 환수액을 뺀 순발행액도 4조 6,840억 원으로 지난해 추석 때보다 6.1%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최근 소비 심리가 회복한 가운데 징검다리 휴일이 겹쳐 지출이 늘고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현금 수요가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한시적 고용 근로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바사르긴 러시아 지역개발부 장관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콘스탄티노프스키 궁전에서 제10차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양국은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러시아 관세 당국과 현지 진출 우리 기업 간의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비자 발급 기간 단축과 현지 거주 등록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시적 한국-러시아 고용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정 체결에 따라 비자 발급 지연과 사업차 짧은 현지 체류에도 거주지를 반드시 등록해야 했던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이들 업체의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올 2분기 실적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 가운데 3개 이상 증권사가 실적 컨센서스를 발표한 157개 기업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3조 9,14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2분기 영업이익보다 12.67%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이들 기업의 순이익도 전분기보다 17.04% 증가한 22조 2,98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IT 업종의 실적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T 업종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18.34%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고 순이익의 증가폭도 45.76%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직장인 대상 주말 금융투자 강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우리자산운용 박상우 베타운용본부장이 나서 최근 상품의 성격 및 투자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장지수 펀드에 대해 강의합니다. 신청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이 신한 BNPP 좋은 아침 분할 매수 SEO 증권투자 신탁 제1호를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좋은 아침 분할 매수 펀드는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설정 초기에 주식 편입 비중을 25% 수준으로 시작하고 매월 비중을 25% 정도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목표 수익률 달성 시 안전자산으로 전환됩니다. 대우증권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홈페이지와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는 고객이 자주 쓰는 메뉴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원하는 화면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일부 기능도 개편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에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적용해 가까운 영업점을 찾는 기능 등이 탑재됐습니다. 하나증권이 오늘 주식 워런트 증권 10개 종목을 신규 상장합니다. 이번에 하나증권이 발행하는 주식 워런트 증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대우증권, 신한지주, 기아차, 현대차, SK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 워런트 10종목입니다. 네, 일본 증시는 경로의 날로 휴장을 했고요. 중국 증시는 개장을 했습니다. 좀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중국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0.1% 오르면서 2601선을 걷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혼조세를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금방 하락 반전했고요.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금속 가격 상품이 하락하면서 상품 관련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추가 부동산 규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부동산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추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 증시도 현재 관망하는 모습이 역력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징검다리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 차량 지체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